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계속 한숨 쉬는 사람, 핑계 대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시간 낭비하는 사람, 그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 그걸 한마디로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시스템들이 점점 구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마인드를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도 부자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 막상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지 않아요. 독서하는 양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독서량이 한 권이 안 되는 걸로 대부분 조사가 나왔고, 물론 1점 몇 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가서 배워야겠다는 게 대학교가 끝나면 거의 배우지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서, 교육으로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교육을 배웠어요.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잘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 스피치하는 방법, 그리고 스피치할 때 기법들, 그리고 말투,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돈이 서서히 벌리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배워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95%는 배워도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95%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치만 하지 않았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있잖아요. 치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떠먹이 주는 TV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때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을 여기다 담아놨는데, 아무튼 결론은 부자들은 배우면 행동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가난한 사람들, 즉 막상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배우고 나서 다음에 미룹니다. 이걸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 합니다. 즉 해야지 라는 생각이 뒤로 갈수록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행동은 배우면 이 간격을 좁게 만들어서 행동을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행동은 하되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요. 부자들을 저도 많이 만났어요. 강의하면서 만나고 CEO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이 CEO들의 특징은 행동을 하면서 행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주머니 속에 돈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일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번과 2번, 즉 배움과 행동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리스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리스크가 들어갑니다. 위험이 있죠. 그런데 부자들의 특징은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무언가의 시스템을, 물론 작게 시작해야 돼요, 만들어냅니다. 제가 3단계를 연결시켜 볼게요. 유튜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95%의 사람은 유튜브를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도 이게 돈 버는 시스템까지 리스크를 넣어야 돼요. 즉 내 시간도 갈아 넣어야 되고 기획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2번에서도 끝내버리면, 시스템을 못 만들면 결국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면 부자로 향해 가는 추월차선이고요. 이 3가지를 연결 못 시키면 계속 내 노동으로만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첫 번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셨나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게 한 2010년도 11년도쯤에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있던 핵심은 이겁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산다.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에 대한 것과 부채에 대한 것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부동산은 자산일까요?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나에게 수익을 발생시키면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이 아니라 지출이 발생되면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저에게 받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요. 보수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봤는데 결국은 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돈이 오히려 더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부채입니다. 결국은 자산은 나에게 현금을 계속 주는, 즉 돈의 흐름에서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부채예요. 제 책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네, 자산도 될 수 있고 부채도 될 수 있어요. 제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이 책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사서 냄비 받침대로 썼다. 죄송하지만 부채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부채를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부동산으로 들면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월급을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여러 개를 사서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런데 부자들은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스템에 삽니다. 즉 회사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죠.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시청하거나 거기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느냐 시스템에 종속되거나 그걸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부자들을 조금 만나봤어요.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은요 멀리 봅니다. 멀리 봐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앞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업에 대한 이야기, AI에 대한 이야기, 뭐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오늘 당장 봐야 될 것들, 오늘 한 잔, 뭐 눈앞에 있는 것들, 오늘 퇴근하고 주말에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조금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경향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작게 보고 가까이 보고, 이게 바로 세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속 한숨 쉬는 사람, 핑계 대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시간 낭비하는 사람. 왜냐하면 부자들은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잘 안 만납니다. 그리고 열등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 만나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몸값이 올라가고 제 시스템들이 점점 구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 옛날에 맨날 게임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썼죠. 게임 회사에 돈을 갖다 줬죠. 그런데 제가 독서 모임에 가니까 작가님들이 있는 거예요. 작가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작가님들 책 쓰니까 책도 시스템입니다. 책을 쓰면 수입이 저에게 들어오잖아요. 이 시스템들을 전 13권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즉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배우고 좋은 이야기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시간 낭비, 안 좋기 때문에 부자들이 멀리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마인드를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도 부자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고 물으셨는데, 반드시라는 말은 사실은 없고요. 말 그대로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결국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 한번 만났는데, 실제로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여러분, 은행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ATM기 정도만 남는데 사람들이 요즘 창구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 은행 자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까? 저는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아는 거죠. 은행이 있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좋은 위치에 무엇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경제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큰 부자도. 그래서 돈에 대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고 돈이 흘러가는 곳에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소비적인 행위보다 자산을 사는 행위, 이걸 꼭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무언가를 살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이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을 사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철학이 있습니다. 부자들 만나보면 자신만의 철학.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김승호 회장님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런데, 김승호 회장님 제가 책을 하나 또 추천드리면, 물론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철학은요, 돈은 생명체다. 그래서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소중히 다루고 좋은 곳으로 보내면 그 돈이 더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돈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거나 나쁜 곳으로 보내면 결국은 물이 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강의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강사인데 저는 100만 원을 강의를 받고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에 얼마치 강의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회사에 얼마치 해줄래요? 1번 80만 원, 2번 100만 원, 3번 200만 원, 4번 500만 원. 제가 이거 연구조사 해본 결과 제일 많은 게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조금 많았는데 저는 1번이라고 했어요. 왜? 난 적게 일했는데 월급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만약 사장인데 한 명을 잘라야 돼요. 몇 번을 자를까요? 1번이죠. 저 잘렸어요. 반대로 한 명 승진시켜야 돼요.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저는 강의할 때 이런 마음 들고 합니다. 제가 1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제 강의는 1억이다라는 제 강의의 철학을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제 강의는 1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교육들을 듣고 책 산 것만 해도 한 3천만 원치 이상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도 제가 한 5천만 원 이상을 들었고, 아무튼 그렇게 제가 배운 그 이야기가 한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다면 실제로 1억을 넘게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난 1억치를 하겠다, 더 많이 주겠다, 이거 기버의 마음이죠.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또 부자로 가는 길이 많더라고요. 늦더라도 나중에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또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라는 어플 아마 많이들 쓰셨을 겁니다. 그 이승건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요 6년에 8번을 실패합니다. 여러분 8번 실패하면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리스크가 많았죠. 그런데 이 토스라는 사업이 바로 9번째 사업에서 잘 된 거예요. 만약에 6번째, 7번째에서 그만뒀다면 지금의 토스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잘된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라는 거죠. 즉 실패는 과정이고 나는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다른 말로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쫓겨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 재기해서 지금의 애플사를 만들었는데요. 결론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코베아라는 회사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회사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김동숙 회장님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가스 버너라 그러죠. 이런 게 산에 가서 쓰니까 잘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등산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코베아의 시초가 돼가지고 창업주가 돼서 이렇게 갔어요. 그게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만났던 분 중에 마크 튜비라고 있습니다. 마크 튜비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메리미라는 노래 혹시 압니까? 메리미 내 손 잡아줄게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만 아무튼 이거 만든 분이 계세요. 저는 이회수 작가님 그 모임에서 이 진모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동생이라서 그 진모를 처음 만났어요. 마크튜브를 만났는데 이 마크튜브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아무 이름 없는 그냥 작곡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갈 때면 매번 와요. 물론 저기 춘천 위쪽에 화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저희가 자주 만났는데 와, 그 친구의 노력을 보면서 정말 그 작곡가 노래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난 뒤에 그분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됐어요. 다른 말로 부자가 됐어요. 그분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작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네, 이 말이 있는데 즉 앞에 있었던 도전도 계속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도 힘들어도 계속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평범해질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니까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저 또한 정말 평범보다 못했던 사람인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비범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바꾼 말 중에 하나가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이 말이 있어요. 전 진짜 평범도 아니에요. 전 진짜 바닥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진짜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맨날 게임하고 히키꼬모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만나면서 진짜 작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 중에 작은 하나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한 개의 글을 썼습니다. 한 개의 글이 계속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원래 말만 하던 사람인데 이 한 개의 글 쓴 게 인생을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해야 돼요. 한 개 글 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했더니 1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였어요. 저 유튜브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2017년에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이 한번 사라졌어요. 진짜 멘붕이었죠. 그래도 저는 이 말을 믿었어요.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때 당시에는 롱폼이라 그러죠. 그걸 한 개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올리자 해서 한 평균 2개 정도 올렸습니다. 그냥 보던지 말던지 하고 올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9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부터는 제가 숏폼을 하루에 거의 매일 올렸어요.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감사하게 저도 여기 뒤에 보이시는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드림코치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제가 실버 버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게 또 오늘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바닥에 있던 평범했던 제가 서서히 비범에 가까워지지 않나? 물론 아직 비범해지려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범함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신 거 있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작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평범했던 여러분들이 비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비범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범한 상태로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